자, 이제 7주차 강의가 시작되겠는데요. 우리가 달력을 보면 6월부터 됐지? 내가 지금 이제 7주차 달력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가 중간고사가 되죠. 그래서 석사도 이제 많은 경우에 중간고사가 있죠. 제가 하는 과목만 해도 중간고사 그 발표가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이 과목에서의 중간고사는 따로 이제 있지는 않고 우리가 강의가 또 미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강의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 강의를 이제 하시면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때까지 내야 될 것들이 이제 본인이 이제 서론을 오늘 조금 배우고 나서 서론의 이제 구체적인 진짜 내용을 다 채우는 게 아니라요. 서론의 뼈를 좀 만들어 내는 것까지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논문을 읽었을 때 서론 진짜로 이렇게 깨알같이 써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센텐스에 이렇게 덩어리들이 젖어 있는데 그 덩어리들에 해당하는 내용을 너무 이제 그냥 화살표 위주로 하면은 사실은 글이 안 되니까 이런 거를 쓰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강조돼야 되는 곳이다. 뭐 이런 정도까지만 써도 좋고요. 본인들이 이제 실제로 서론을 제대로 쓰려고 하면은 거기다 내용을 좀 채우시면 좋죠. 이제 뭐 재학생 중에 이제 거기를 실제로 시도를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거기다가 살을 입혀가지고 실제 그 주제에 맞게 조금 이제 쓰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 이제 될 겁니다. 또 아울러 이제 우리가 목차를 오늘 어느 정도 이제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써놓은 목차를 또는 제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마무리 정리된 목차들을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 잘했다라든가 뭐 요런 부분은 한번 조금 고민해보자 요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두 번째 시간에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그래도 서론 쓰기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듣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서론을 조금 이렇게 뼈대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보고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시간 초반에 그 워크숍을 해가지고 그 뼈대가 돼 있는 거를 저한테 보내는 시간, 그게 앞쪽. 그다음에 뒤쪽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썼던 그 컨텐츠, 논문의 그 목차 부분을 보고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뭐 리뷰가 많은 이유는 일단 다음 주 8주 차에 기본적으로 서론에 확보하고 컨텐츠 확보하고 논문 제목하고 그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있는 그 우리 논문 원래 포맷의 앞장 일부를 직접 만드셔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내고 끝나면 좋겠지만 또 이제 그거를 잘했느니 뭐 조금 고쳐야 되는지를 봐줘야 되는 시간이 다음 주 초반에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1주차가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2주차는 뭐 신호 처리 이런 이야기를 뭐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중에 신호 처리로 졸업을 하실 분이 있을지를 몰라서 이거를 문 교수님이 해달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제가 신호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뭐 지겹게 이제 들으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정도는 뭐 하겠습니다.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아마 하면 이제 저는 이제 물러나고요. 그다음에 문건창 교수님이 이어받으면 여러 가지 이제 옹교창 교수님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진도를 나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또 한 명 더 들어오셨으니까 일단 제가 카톡 보낸 거는 한 분이 아직 확인을 진짜 못하고 있네. 한 분이 진짜 안 봤는데 그분이 안 들어오신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 워크숍 교재 서론 쓰기 연습에는 이제 어, 그 앞에 목차 이야기한 것보다는 훨씬 좀 세부적으로 잘 이제 남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서론은 문과 쪽에서는 좀 우리가 방점을 잘 찍고 되게 열심히 쓰는 쪽이기 때문에 네, 현장 음, 네, 현장에 계신 분이 한 분 있는데 일단 로그인은 하시고 워크샵 쪽의 진행은 안 하더라도 이제 별도로 내신 다음에 제가 별도로 답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서 이제 서론을 정리된 이 책의 이제 내용은 나쁘지는 않아요. 사례들도 되게 많고, 그게 이제 어떤 그 문과적인 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은, 아, 문과놈들은 이렇게 쓰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뭐 그 인용문 같은 거 있어요. 뭐 이런 거에 따르자면, 뭐 저런 거에 의하면 이런 것들을 잘 표시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학술적인 폼은 잘 가지고 있다. 뭐 공돌이 논문이든 문과 논문이든 기본적으로
서론 부분은 그런 것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 잘 설명돼 있고 게다가 이 서론 부분을 잘 쓰게 하기 위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써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 커버할 건 아니지만 사례들을 읽어보시면서 아, 서론은 이런 모양이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울러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서론들은 또 이제 우리 쪽 필드이기 때문에 이석수 교수님 서론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죠. 아무래도 우리 교보제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제 문건창 교수님 통해 가지고 탁과 그 자료를 좀 구했다거나 구하는 걸 시도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지금 구한 PDF가 있다면은 저희 단톡방에 쉐어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아마 여기 품평에다 올려놓고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신 게 있으면 쉐어를 해주시고 아직 구한 게 없으면은 이제 단톡방에 그냥 뭐 아직까지 없다 이렇게 남기시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교보제는 이제 이석주 교수님 교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작년에 썼지만 그 레퍼런스가 부실해가지고 넘어갔던 그 논문들도 조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일단 이 책에서 이제 그 우리가 조금 참고할 점은 서론부터 썼을 때 끄적거리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쓰면은 진도가 안 나가고 멈추는 거예요. 이거는 영화를 찍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아, 내가 영화를 잘 찍기 위해서 사전 조사도 되게 열심히 하고 현장 로케도 많이 하고 막 현장 스케치도 많이 하고 주인공을 막 몇백 명을 만들어 가지고 막 얽히고 설키게 해놓다가 전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현장 세팅이나 초반 세팅에 몰두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으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전부 이제 비비 꼬이게 되는 거죠. 이 100명의 등장인물 아이디어 중에 사실은 실제로 이 극을 이끌어 나갈 사람은 뭐 한 5명, 그 외에 엑스트라는 한 10명. 이 정도면 되는 것을 너무 100명으로 조사하지 않았는가.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틀린 소리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어떤 본문이라든가 메소돌로지를 직접 잡고 이끌어 나가기에는 이제 필드가 조금씩 다르고 제가 직접 지도 교수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본문 지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본문은 그 지도교수의 뭐 실제 색깔들이 좀 제일 잘 드러나게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간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서론까지 교육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미국에서 이런 강의를 들었을 때도 그래서 서론들을 자꾸 만지고 본문은 컨텐츠, 그러니까 목차 쪽에서 그 목차의 순서나 키워드 같은 것들 정도만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이런 비슷한 생각을 안 한 거는 아닙니다만 사실 그런 진짜 그쪽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론 외에 또 서론과 결론 외에 나머지를 봐주는 것은 사실은 좀 조심스럽거나 뭐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 설명한 것처럼 나는 서론부터 쓰고 싶지는 않다. 나는 본문을 다 채운 다음에 이 본문을 결론에 잘 이끌게 하기 위한 서포트 문장으로서 서론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서론은 한 몇 문단 정도가 될 것인데 그중에 제일 처음에는 여기 연구의 배경 같은 얘기를 할 것이다. 뭐 가로 열고 그냥 배경을 쓸 거예요. 이러면 너무 막연하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전관 방송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전관 방송이 많이 뭐 어려워졌다. 뭐 등등 같은 어떤 이유를 쓰면서 이렇게 논지를 편다든가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이 연구의 필요성 부분은 전관방송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연구가 안 돼 있는가. 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나와 우리 회사와 우리 팀이 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세 번째, 연구의 목적. 그래서 이 목적은 뭐 전관방송의 무슨 뭐 전산화라든지 뭐 이중화,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 논문의 구성. 이거는 목차가 나와야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목차가 있다면 여기에 뭐 2장부터는 뭐 리터레처 리뷰, 3장부터는 메소돌로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라 별로 이렇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문제 제기. 이거는 뭐 딱히 우리 쪽에는 이제 없는 건데 이 책에는 이제 문제 제기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방향 제시, 본문 요약, 간단한 소개 등등이 이제 모두 있습니다만 이 책에서도 이걸 다 넣을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데 그 앞쪽에 제가 설명한 그런 그 중요한 키워드들은 사실은 거의 들어가는 게 맞고요. 우리 서론에서도
그런 것들을 넣게끔 소제목들이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이 힌트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서론을 조금 정리를 하다가 막히면은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활용하시거나 이 책에 있는 예제들, 뒤에 있는 사례들을 보면 어디까지가 연구 배경인지, 어디까지가 목적인지 같은 것들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연구 배경의 설명이구나. 이게 만약에 내 분야라면 요거를 고쳐서 요렇게 써야지 같은 아이디어를 얻기에 나쁘지 않게 써 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걸로 돌아가시면은 화면 1, 화면 1에 우리가 가진 거 이석주 교수님 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석주 교수님 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서론에 이제 여기 그 뼈를 보시면 요거랑 저거랑 아예 또 비교해 볼까요? 이거랑 우리의 양식 프로젝트로 볼게요. 프로젝트 서식 줄여가지고 그쪽으로 보면 탭 이걸로 넘깁니다. 귀찮으니까. 여기 서론에는 이렇게 프로젝트의 취지, 프로젝트의 필요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워크샵에서 얘기했던 연구의 배경, 연구의 필요성 하고 다를 게 없죠. 연구의 배경이나 취지 또는 연구의 필요성 또는 연구의 목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돼 있는데 그거랑 상당히 유사하게 여기 두 줄로 돼 있고요. 이석주 교수님 거를 다시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보면은 이렇게 찍어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프로젝트의 배경. 배경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 책에는 연구의 배경이 1번으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 그때 쓰지도 않았지만 배경을 이제 먼저 쓰신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의 필요성, 그다음에 이제 이 프로젝트를 좀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정리, 요 내용을 상당히 그때 길게 쓰셨는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브로그로 이제 옮기셨고 여기서 약간 데피니션 같은 거를 좀 미리 내리신 것 같아요.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관련 기술의 현황 같은 거를 하면서 나는 이런 걸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좋은데 여기가 조금 길었기 때문에 애초에 발표했던 브로그로 넘기기 전에 여기가 10수 페이지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관련 기술의 현황 이후에 프로젝트의 필요성, 요거를 기다렸는데 요게 상당히 안 나와서 우리가 지금도 보시면은 여기 이게 나오기까지 상당히 내용이 긴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례적으로 서론 부분에 굉장히 그 방점을 많이 그 쓰셨어요. 근데 이제 배경 지식이 워낙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배경 지식이 워낙 많고 그 배경 지식을 다 설명한 후에 나는 이런 배경 지식 하에 이제 본문을 이야기했다. 아까 얘기한 거 보면 이제 굉장히 등장인물이 많은 그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는 거죠. 이러다 보면 발표 중에 너무 장황한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래서 요 부분이 그래도 좀 줄어든 지금 케이스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길었어요, 애초에. 그래서 프로젝트의 필요성, 그리고 유사 프로젝트 연구 결과가 본문에 녹아 있었죠. 여기에 관련 기술 현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번하고 2번이 조금 묶여 있는 형태였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요 2번에는 특히 제가 지도하는 쪽에서는 리터레처 리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많이 녹였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존의 프로젝트나 관련 기술의 현황이 여기 1장에 살짝 들어왔기 때문에 2장 쪽에 프로젝트의 어, 유사 프로젝트 연구 결과는 생략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3장의 프로젝트의 목적이 2장으로 올라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론을 굉장히 뚱뚱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유는 알겠고 원칙적으로는 약간 서론은 조금 짧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렇게 관련 기술 현황이 조금 이렇게 더 길고 그러니까 서론 쪽에선 사실은 일반적인 배경을 얘기를 한 후에 이런 거는 다 빼고 그래서 프로젝트는 이런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쓰다 보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 이런 정보가 없이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난 여기다가 정보를 조금 더 넣겠어 라고 하고 처음에 정보를 많이 주고 그래서 이래서 프로젝트는 이렇게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거
교육자적인 마인드로서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전체적인 글의 흐름상 앞쪽이 너무 정보가 이제 많게 영화 시작하자마자 너무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들이 막 나오게 되니까 버거울 수는 있겠다. 게다가 이거보다 더 길었다면 더 그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쓰시냐는 뭐 양쪽을 비교해보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요거에 비해서 여기는 조금 뚱뚱하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실제 본문을 이제 보는 거죠. 실제 본문은 좀 사이즈를 줄여야겠네요. 요게 폭으로 만드는 게 아니죠. 요거죠, 요거. 자, 그러면 스크롤이 되다가 마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됐죠. 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거 다 넘어가고 여기부터 서론입니다. 한 페이지 제가 이제 여기서 끝나면은 말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우리가 2장이라고 치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 제가 이거를 퍼올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컨트롤 C 그다음에 빈칸에다가 붙였어요. 붙였죠? 지금 이 띄어쓰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 PDF라서 그런 거고요. 그림은 안 볼 거고 그래서 여기를 아이고, 기여했다는 여기까지지. 커피 붙이기 그다음에 요거는 넘어갈 거고 넘어갈 거고 넘어갈 거고 넘 넘어갈 거고 굉장히 길죠? 넘어갈 거고 넘어갈 거고 아이고 다시 이쪽으로 전성구격 한패 큐렌 공부가 많이 되죠? 그런데 여기 있죠 프로젝트 필요성 여기서부터 이게 왜 화면이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하고 기존의 영상 전송을 위해 제공한다. 이 제공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걸 잠깐 닫고 요게 이제 서론이 되는 거죠. 조금 이제 좀 잘렸는데 이렇게 볼게요. 프로젝트의 일반적 배경이 있고 아날로그 방송 시스템에서 디지털 방송 시스템의 전환은 중요한 진화를 나타낸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이렇게 되었다. 이런 발전은 이랬으며 이런 역할을 했다. 이거는 이제 이거 역사죠. 옛날에 이렇게 발전을 하였다. 이러한 발전은 획기적인 형상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니까 띱시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진화를 나타낸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그 진화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음, 가로로 열어볼까요? 왜냐면 폰트가 작게 할 수 있나? 아, 이거 작게 되겠죠? 폰트를 한번 줄여봅시다. 서식에 가서 아니 다 되는구나. 네, 안 되네요. 이거는 폰트를 다시 크게 하고요. 다시 크게 하고 제가 그냥 가로를 열겠습니다. 가로.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현대의 방송 시스템은 녹화, 녹음, 편집, 제작, 배포, 송출 등 거의 모든 인프라가 디지털 방송 장비로 전환되었다. 현대 방송 시스템이 전부 디지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죠? 가장 일반적인 비디오 전달 방법은 이건 너무 일반론이죠. 이거는 이제 너무 일반론이라 빼고 케이블 규격을 알아본다는 다음 거잖아. 다음 거 얘기하는 건 일단 빼고 요것도 사실은 그 다음을 얘기하기 위한 밑밥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는 뭐 밑밥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 뺄 수 있어요. 여기에다 그냥 붙여서 다 뺍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프로젝트의 필요성. 본 프로젝트는 서울시 의회장의 노후화된 방송 송출 체계 운영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렇게 됐고. 기존 시스템은 동축 케이블과 광 케이블 기반의 매트리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나
영상 신호가 최종적으로 송출되기까지의 단계가 많고 과정이 복잡하여 뭐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죠. 뭐 또한이니까 뭐 추가적인 거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판단되었다. 그렇죠.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쓴 글들을 보면은 맨 앞에 있는 이 두 갈씩 형태, 어떤 문장의 문단의 제일 앞줄에 있는 것들만 읽으면 됩니다. 특히 영어가 아주 이런 식으로 정형화돼 있어요. 영어 논문들을 그냥 띄워서 보시면은 거의 저런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들은 뭐 속독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 첫 줄을 읽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판단에 의해서 판단을 하면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얘를 지우고 얘네들 다 이렇게 짜트려 놓고 얘도 지우고 응? 짜트려 놓고 얘도 이번에 카피해서 여기다 놓고 그다음 다 가로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내려놓고 얘도 치우죠. 뭐 지워도 상관없고 음, 응? 왜 이게 다시 올라왔지? 이렇게 맞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 가로를 지금 다 그냥 지워버립시다. 헷갈리니까. 지워버리고 여기 안 지워졌구나. 이렇게 지워봅시다. 이러면 이제 훨씬 쉬워지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이 실제로 어떤지 이게 서로는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읽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프로젝트는 아날로그 방송 시스템에서 디지털 방송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아주 중요하다고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요게 뭔가 키워드 같죠? 요게 키워드 같아요. 그리고 현대 방송 시스템은 이렇다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이게 키워드입니다. 저 이게 키워드로 서론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서론에서 다룬 키워드가 정말로 맞는지를 가서 보면은 디지털, 디지털 얘기는 일단은 없습니다. 없지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AV 오버 IP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겠죠. 이중화도 디지털일 때 유리하니까 뭐 흘러가겠죠. 어쨌든 요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가 아마 되게 중요한 배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디지털 배경 하에서 영상 송출 시스템을 해야 개선이 된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 배경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갈아타는 게 일반적인 거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 프로젝트는 바로 서울시 회장의 노후화된 방송 송출 체계, 여기 원래 있던 거, 이거를 개선하려고 한다.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어, 방송 송출 또는 영상 송출 체계, 영상 송출 시스템, 뭐 용어가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여기랑 여기랑이 뭔가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영상 송출이 주제어에 있나요? 뭐 일단 그는 뭐 영상 송출까지는 아니지만 어 모르겠습니다. 시스템이니까 뭐 네트워크도 있고 이중화도 있고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키워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보이진 않네요. 두 번째, 기존 시스템은 동축 케이블과 광 케이블 기반의 매트리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나 너무 기니까 영상 신호가 최종적으로 송출되기까지 단계가 많고 과정이 복잡하여 비전문가로 구성된 업무 환경에서 원활한 시스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게 현실이죠. 현실 같은 거네, 현실. 현실이 이게 너무 지금 이렇게 빡빡하다는 현실. 이 프로젝트가 왜 필요하겠어요? 노후화되는 게다가 이게 너무 하여튼 구식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싹 갈아엎겠다. 그거는 운영 방법까지 이제 개선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식 업무 환경과 구식 운영 방법도 같이 나열을 한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기술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방금과 같은 이 문제,
이제 운영 방법이 후진 거에 대해서도 어떤 설명이 따라 나오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전체 흐름으로는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이렇게 잘라놓고 보니까 뭐가 좀 없다. 약간 그런 느낌도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키워드랑 1대1로 매치가 조금 덜 된 느낌은 좀 나네요. 일단 이렇게 이제 분석을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금 분석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첫 문단 같은 거를 조금 추출해 보시면 좋겠고 여러분 수준에서도 이렇게 첫 문단 전도를 좀 저한테 드리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내 프로젝트의 일반적 배경은 이렇게 디지털 방송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그런데 뭐 이렇다. 그래서 필요는 왜 하냐? 프로젝트는 그런 곳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정리 정도를 오늘 이제 하시면 오늘은 이제 충분한 것 같고 그 이상의 걸 이제 원하시면은 요 밑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값들, 여기에 있는 값들, 여기 있는 값들 그런 가로 여는 것들을 채워 나가기 시작하는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쓰려고 하는데 아직은 뭐 요 정도까지, 뭐 이런 정도까지만 이제 하시면 되겠죠. 자, 이석주 교수님 걸 봤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건축음향, 우리가 욕했던 건데 서론을 또 되게 기가 막히게 잘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론을 잘 썼다는 가정하에 한번 똑같은 일을 또 해보겠습니다. 김성훈, 우리 김사액을 목차는 너무 간결하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고요. 서론을 보겠습니다.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여기에 이제 연구 방법을 썼는데 뭐 그래도 된다 그랬죠. 그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1장, 2장, 3장, 4장, 5장의 내용을 요약한다. 그것도 여기에 잘 들어 있고요. 본 연구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썼는지도 조금 이제 나오고 다시 한번 1장, 2장, 3장, 4장, 5장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일반적인 서론에 있는 그 담겨야 되는 것들이 뭐 골고루 잘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궁금한 거는 알맹이들이니까 알맹이들만 따겠습니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금 이 문단이 이렇게 길 수가 없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다른 내용들이 혼재가 돼 있죠. 이제 분석을 해보면 공연 저변 확대와 어쩌고 저쩌고를 해서 공연장은 잘 지어지고 있다. 공연장의 양적 증가도 있고 품질도 증가하고 있다. 같은 얘기죠. 대규모 전문 공연장은 이렇게 되고 있다. 중소형 전문 클래식 공연장은 조금 보완하는 식으로 한계점이 있다. 특히 그렇다. 지금 다 여기까지 하나예요. 여기까지 이에 따라까지는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에 따라는 사실은 문단을 바꿔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이에 따라 어, 살피는 것이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하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제 본연구의 목적이 여기 나오니까 사실은 벌써 배경 및 목적에 이게 배경이었고요. 목적은 줄을 바꿨어야 되죠. 그렇죠? 음향 설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걸 해야 된다. 성능 확보를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걸 해야 된다. 응용하기를 기대한다. 이거는 서론에 쓸 만한 말은 아니에요. 기대하는 거는 나중에 결론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조금 이상하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보겠습니다. 클래식 공연장 설계에 음향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적용한다. 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 어쩌고 저쩌고 했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음향 평가를 설정하였다. 그렇죠? 뭐 소프트웨어나 뭐 등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약이 있다. 이것도 사실은 이를 위해 하고 바꿔야 되죠. 이거는 지금 다시 요약이고 여기 요약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요약이 너무 지금 많고 이 연구 흐름도는 여기 밑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림 1-1 그렇죠. 이게 그림이 좀 밀렸다. 얘는 이게 다 위로 들어가고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 이 글씨랑 글씨를 다 위로 올리면요. 이 표가 그냥 갑자기 이쪽으로 동떨어져 가지고 되게 어색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표를 위쪽으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색한 모양이 나왔다. 글을 좀 더 쓸 수도 있는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 여기 앞에를 좀 더 쓸 수도 있었는데 좀 아쉽다. 자, 서론이 끝났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배경, 목적, 연구의 범위는 어딜까요? 이게 연구의 범위인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연구 방법은 뭐예요? 세 가지 음향 성능 지표에 대한 기준은 그러니까 방법이 뭔가 묘사가 좀 애매하죠? 지금 이 제목과 이게 좀 같이 가고 있지는 않은 느낌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뭐 이렇게 샅샅이 보시나요? 하는데 교수들은 이런 제목이 있으면은 그렇게 읽어요. 아, 배경이 어딨더라? 목적이 어딨더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연구의 범위가, 그리고 밑에 이제 쭉 있어 안 봅니다. 이거는,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키워드들 중에 내가 아는 단어가 있으면 보긴 보지. 그렇지만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버릇들이 있다. 좀 이상하다. 이번엔 이걸 볼까요? 지난번에 봤던, 이게 또 짤막하게 잘 돼 있네요. 그래서, 어, 이번에는 이걸 보겠습니다. 유명한 분이라 뭐 건드릴 마음은 없습니다만. 자, 또 보겠습니다.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일단 뜨고요. 최근 경제적 문화적 발달로 인해 풍요로운 영화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한국형 논문의 이제 문제긴 한데 첫 줄에 아무 임팩트 없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린 것처럼 이렇게 가지가 그쵸? 너무 산만한 데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한국형 문제 그 음향학회 제가 그 PPT 보여드릴 때 말한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약간 상투적으로 있어요. 제가 어릴 때도 이제 이렇게 쓰라고 배웠어요. 선배들이 이렇게 쓰니까 우리도 읽어보면서 이렇게 썼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분의 연배가 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약간 아티클 같은 개념입니다. 아티클 같은데 최근에 뭐 이래가지고요 이런 게 많고요. 근데 논문은 사실은 이런 식의 인트로는 조금 위험합니다. 제가 이걸 딸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이걸 따면은 벌써 너무 어색한 거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게 없고요. 이걸로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걸로 시작해도 있어 보이지 않나요? 요런 하나만한 소리를 좀 빼고 물론 가변형 다목적 콜은 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전제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여기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날까요? 가변형 다목적 콜은 이러하다. 최근 경제적 문화적 발달로 이런 가변형 장르에 대한 건립에 대한 요구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때문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하면은 부연 같잖아. 이게 뒤에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괄식으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언적이거나 두괄식으로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먼저 나열을 해야 한다. 그 뒤에 이제 뭐 정확하게 있고요. 국내의 경우 가변 시스템을 갖는 공연은 LG 아트홀이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도 이제 위험합니다. 이렇게 열고서 LG 아트센터가 가로 열고 이제 해야지 영어로 이렇게 쓰면 원래 안 돼요. 어쿠스틱 배너도 이게 우리말로 뭔지, 드랩 페리스도 이게 우리말은 뭔지를 이제 다루셔야 됩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업계에 오래 계신 분들은 이거 말고 다른 말이 있나?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안 달는 거죠. 안 달면은 어쨌든 설명이 한번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데 어쨌든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에 이게 이제 배경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배경의 연장인 것 같아요. 이러한 가변형 시스템을 갖는 공연장은 이런 것이 처음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파악해 보았다. 여기는 이제 한 개 나오네요. 이렇게 파악해 보았다. 그렇죠? 그다음에 끝났어요. 그리고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그리고 국내의 전 다목적 콜은 이게 이제 버릇인데 이렇게 카피를 해보면은 국내에 건립된 다목적 콜은 특별한 감염 장치 없이 각종 공연을 소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적으로 공연의 질이 저하된다. 이게 이제 사실은 여기까지 다 봐야지 좀 되는 문맥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현실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되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거는 두 개의 가변형 시스템을 갖춘 다목적 콜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였다. 그렇죠? 그리고 맨 밑에 뭐가 있냐면은 이를 위해 총 논문은 5개 장으로 구성된다. 이거는 뭐예요?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요약이 마지막에 따라오고
연구 흐름도도 마찬가지로 이거 약간 그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실제 이제 이거 RFP에 맞춰가지고 뭔가 이렇게 쓸 때 항상 이렇게 표로 요약하는 버릇들이 있는 그 회사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표를 만드는데 이제 굉장히 뛰어나죠. 연구도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된다고 하는 표가 있으면 조금 눈에 이제 맞춰서 보기 편하죠.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갔죠. 넘어가는 거 볼 필요가 없고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봤지만 이제 이런 분들은 업계에서 워낙 오래 이제 활동을 하다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런 논문을 가지고 있는 아티클들과 논문과 뭐 데이터들을 종합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서론을 쓸 때 아무래도 시간에 쫓겼을 확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맥이 명확하지 않게 흘러간 정황들이 지금 요런데 저런 데서 좀 보이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이렇게 연식이 된 사람들은 그 미괄식 뒤쪽에 굉장히 중요한 걸 설명이 정확하고 그 맨 밑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해가 뒤에 들어가는 형태를 논문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이런 글들은 어떻게 보면 좀 심한 경우에는 맨 마지막 글 카피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맨 마지막이 오히려 방점으로 돼 있는 거지. 여기도 보시면 맨 마지막 이렇게 파악된 자료를 토대로 아니 요거는 그냥 한 거니까 상관없고 따라서 각종 공연에 따른 여기 이제 시공되어야 한다. 이게 자기 주장들이 다 뒤쪽에 있어요. 자기 주장이 다 뒤쪽에 있다. 다 그런 건 또 아니고, 네, 여기도 다 그런 건 아니고, 여기도, 여기도 좀 따라서 하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연식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뭐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닙니다. 비난하는 것도 아닌데, 이 현대적인, 어쨌든 21세기 논문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논문 기법을 좀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잘 분석을 했습니다. 어, 다른 서문을 또 볼까요? 영어로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번에 막 다운받은 거 뭐 있지 않나? 페이퍼, 뉴 페이퍼, 엄청난 리뷰 페이퍼인데 얘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음, 제가 논문을 저번에 막 해가지고 받은 게 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브레인스토밍이고 컨텐츠 이제 제가 받은 거 여기 옮겨야 되고 페이퍼가 왜 다 지워졌죠?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쪽에 어디 있나 보다. 아니면은 그냥 뭐 오양기 교수님 이게 짧은 거지만 짧은 걸로 한번 서론을 볼까요? 워낙 연구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달코 다른 그 기술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를 볼까요? 오양기 교수님 저보다 이제 연배 훨씬이니까 더 옛날 방식으로 아마 논문을 쓰셨을 거예요. 그래도 그 관록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지역의 독자적 논리나 중요한 이념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게 제가 방금 얘기한 거죠. 약간 구식이긴 합니다. 이렇게. 이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이제 썰을 좀 푸십니다. 근데 이거는 뒤에 문장이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겠네요. 이거 자체가 선언문 같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자연, 역사, 전통, 문화를 기조로 그 지역의 독특한 소리 결과를 이렇게 하는 거는 관광 자원으로서도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한번 하셨어요. 이러한 사운드스케이프의 사고방식에 기초한 이거는 국내에는 적용된 바 없다. 이게 연구의 배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구의 목적은 어떻게 한다? 이제부터 하실 일들을 쓰시겠죠. 지역 주민의 생활 속에 깊이 배는 이거는 이거 너무 짧게 쓰셨는데 어쨌든 이게 한 센텐스로 완벽하게 뭔가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이 연구는 이렇게 돌아간다. 지역 또 이분의 또 스타일이기도 한데 이 만연체죠. 만연체가 좀 있으셔가지고 이게 그 문단이 그냥 끝나질 않고 계속 이렇게 말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모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글이 굉장한 복문 중에 엄청난 복문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이걸 보면 이제 깜짝 놀랄 정도로 본문이 많죠. 처음엔 좋았어요. 연구의 배경은 지금 사운드스케이프는 이렇고 요것도 이렇다. 요것도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써오면 저는 이렇게밖에 지도를 할 수 없는데 당연히 제가 오영기 교수님을 지도할 수 있는 급도 안 되고 당연히 말도 안 되지만 이런 글이 있다고 하고 최근 독자적인 이런 것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한다는 사운드. 여기는 이제 글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연 역사 전통 문화를 기초로 독특한 소리를 방불하여 소리 문화로 계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운드스케이프 연구이다 정도로 끝나야지. 그러니까 한국의 사운드스케이프 연구나 뭐 사운드스케이프의 연구는 주어가 일로 가야지. 자연 역사 전통 문화를 기조로 이런 소리 자원을 발굴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같은 걸로 한번 정리가 돼야 되고 근데 사운드스케이프 연구는 지역의 소리 문화의 정체성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그래서 꽤 중요하다 정도가 되면 이 두 개의 문장 중에 처음 게 약간 헤드가 되고 뒤에는 서포트가 되는 식으로 되는 거죠. 밑에 게 힐러고 위에가 딜러 해야지. 그냥 힐도 하고 딜도 하고 하면은 이제 읽을 때 너무 산만한 거예요. 이런 사운드스케이프 사고방식에 기초한 이거는 현재 적용된 바 없다. 뭐 나름 중요하게 썼죠. 그래서 이거는 배경 및 필요성. 여기가 필요성이고요. 그럼 여기가 배경이죠. 아시겠죠? 제목이 이렇게 써 있으면요. 이게 다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나눠봤는데 하나가 굉장히 부실하면은 그 부분을 쓰려다 안 쓴 겁니다. 연구의 목적. 목적은 뭐죠? 지역 주민의 생활, 이것도 되게 길데 지역 주민의 생활 속에 깊이 배어 있는 소리, 풍경, 청각적 경관이라는 의미의 사운드스케이프는 이 위에 있는 사운드스케이프랑 다른 건가요? 자연 역사 전통 및 문화를 개조로? 이런 글은 이제 저도 써봤지만 여기 사운드스케이프를 설명하려고 어떤 데서 막 이제 보거나 자기가 옛날에 썼던 아티클을 보다가 연구의 목적을 쓰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사실 위에서 설명을 좀 덜 한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아, 사운드스케이프 좀 설명 덜 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제 이 사운드스케이프가 사실 의미가 되게 많어. 네가 어깨로 와보면 알 거야. 그런데 요게 이제 요런 지역 주민 쪽의 측면에서의 사운드스케이프는 말이지. 지역에 이런 것들을 건드린단 말이야. 이제 우리 또 지역에 계시니까 지역은 이런 게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좀 설명하고 싶은데 이게 연구의 배경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배경이 또 너무 기니까 절로 넘긴 거지. 그렇지 않나요? 배경스럽잖아요. 굉장히 더 배경스럽죠. 한 이쯤보다도 한 이쯤 올라가야 되는 개념일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제목을 달게 되면 글들이 함부로 다른 데를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에 설명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고요. 연구의 목적. 바로 목적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어때? 깔끔합니까? 이 연구는 그쵸? 목적 깔끔하게 나왔어요. 연구의 목적 및 내용에는 이런 군더더기가 오면 불편합니다. 이게 목적일 거고요. 아마 두더막이니까 이건 내용이겠죠.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서론을 보는 법을 아시겠죠? 이렇게 뼈대만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고 본인이 이제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좀 판단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아울러 그거를 떠나서 아울러 이제 이 책에 있는 케이스 스터디들이 있어요. 걔도 이제 보시면 이건 그래도 문과쟁이들이 썼기 때문에 그 두 가지씩들의 굉장히 의미 있는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그것만 톡톡톡톡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전체 흐름이 보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 자체도 그렇게 전체 대가리가 되는 애를 툭툭툭 던지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취지 부분에 있어서 던지든가 아까처럼 무슨 연구의 목적과 뭐 내용 이렇게 돼 있으면 두도막이 둘 다 구체적으로 이제 써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하자면 어떤 형태의 서론을 참고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처럼 그렇게 낱낱이 분석을 하든 내가 참고하는 어떤 논문이나 내가 관련 있는 서론이면 훨씬 몰입감 있겠죠? 그런 친구들한테서 키워드를 찾든 아까처럼 두 갈식으로 잘 돼 있으면 헤드 문장들을 추출해가지고 한 줄로 보시는 연습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뭐 그렇지가 않다. 이거는 너무 약간 옛날식으로 쓰여가지고 두 갈식이 아니다라고 하면 추출하기가 조금 귀찮거나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거 있는 그대로 보되 키워드가 뭔지를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키워드가 왜 필요했는지, 왜 배경인지 설명하고 그 키워드가 왜 그래서 다음에 필요성이 되는지 같은 것들을 여기 있는 단어들과 제목과 매치를 시켜 보셔야 되는 거죠. 취지.
또는 필요성, 목적, 내용, 방법 이런 단어들이 허투루 있는 건 아니다. 요거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논문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쉬는 시간 됐으니까 10분을 쉬고 나서 어 제가 또 시간을 드릴게요. 시간을 드려서 조금 깨작깨작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서 초반 30분은 요 서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후반 뭐 20분은 여러분 가져온 목차를 저한테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10분 있다가.
잠깐 10분 된 것 같은데 일단 뭐 저는 시작을 할게요. 일단 서론 얘기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좋은 서론, 뭐 나쁜 서론 다 있겠지만 어쨌든 서론은 다시 방문해서 하셔야 되거든요. 본문을 쓴 다음에 다시 와서 방금과 같은 디테일을 고칠 수는 있겠다. 근데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뭐 디테일을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쓸 거 그 각 문단에 그 머리에 해당하는 글 정도를 선언을 하시면 어떻겠는가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뭐 굉장히 짧은 논문 하나를 몇 개를 봤는데 음 왜냐면 이제 어차피 줄이는 거는 다 그런 식일 테니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거 뭐 아까 우연히 지금 좀 뒤지다가 봤는데 서론 이게 짧은 논문일 테니까 2장짜리 논문이에요. 2장짜리 논문이면 그 제목들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겠죠? 애초에 구조 자체가 제목들만 있을 거고 서론 요렇게 짧고 본론 저 결론 뭐 이런 논문입니다. 원래 이런 2장짜리도 있어요. 요 그림이 뭐 제일 중요할 거고.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의 논문을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느냐? 서론만 보시면 정말 제목 위주로 돼 있어요. 서론, 라우드 스피커 어레이를 이용하여 특정 영역으로 소리를 집중시킬 수 있으며 이는 기계인 음향 시스템에 활용되어 왔다. 여기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얘기죠. 근데 이제 뭐 뒤에 어쩌고 저쩌고가 좀 있고요.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하였다. 뭐 이제 구체적인 디테일은 수치 해석을 했다네요. 그러니까 요 두 개 제목만 보면은 기존은 이렇고 나는 이렇게 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굳이 뭐 복잡한 얘기를 이제 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음, 방금 이거였나? 음, 프로젝트의 취지나 프로젝트의 필요성 이런 식으로 한 줄 한 줄 해도 내용은 됩니다. 어떤 제목을 여기다 선언을 목차에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맞게 문단의 머리 부분을 완성을 하시는 워크숍을 지금부터 갖겠습니다. 그래서 7시 32분인데 제가 한 일단은 15분을 드릴게요. 이거는 저번보다는 글을 써야 되니까 15분 정도를 드리고 그 원래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목차가 있죠. 있는데 이제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조금 정비하는 시간까지 포함해 가지고 15분 안에 그 목차에 해당하는 부분, 저 목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첫 문장 같은 거를 조금 더 쓰시는 걸로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시 32분, 한 7시 47분이면은 7시 50분에 제가 다시 로그인을 해가지고 어, 조금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목차는 그때까지는 일단 안 내셔도 되고, 요 서론의 그 첫 문장들 같은 그런 거를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원래 있는 목차를 한번 보내주시죠라고 또 그 뒷부분에 따로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0분에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할게요. 중간에 질문 있으신 분은 카톡이나 채팅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는 돌아왔고요. 한 1분 남았는데, 어, 현장에 계신 분도 많고 해가지고, 오늘 이제 어쨌든 워크숍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딱 1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다음 주 강의밖에 없어서, 그 중간에 확인을 안 하면 최종 작품이 다음 주에 나오기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조금 워크숍이 많은 것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일단, 시간 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일단 서론의 그 뼈들 있죠? 서론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소제목이 뭐 한두 개, 뭐 두세 개 있으면 거기에 맞는 문단이 뭐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최소 하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의 그 머리글, 머리 문장 같은 것들을 좀 아까 그 텍스트 파일로 보여드린 것처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 거는 받았는데 예, 외부 이제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일단 짧게만 보내셨고요. 또 보내실 분이 있나요?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면 그 다음 걸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채팅도 열어놨고, 카톡도 열어놨고요. 모두 현장인가요?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현장인 분들은 뭐 채팅이나 뭐 카톡에다가 현장이라고 좀 남겨주시겠어요? 제가 두 분이 현장인 것 같고요, 현재는. 다 현장이에요? 오늘 전 현장? 오늘은, 야근도 있고요. 오늘 뭔가 현장의 날인 것 같네. 자, 일단 현장이 아닌 분만 좀 얘기를 해보시죠. 지금 세 분이 현장이고요. 두 분 현장에 한 분 이제 막 이제 집에 도착하셨다. 요 정도네요. 그렇죠? 나머지 두 분도 이제 현장인가요? 일단 보죠. 현우 씨는 현장인가요? 또는 가연 씨는 현장인가요? 모르겠네. 어, 현장인지 실종인지를 모르겠네. 알 수가 없네. 문자가 안 오니까. 문자가 안 오면 현장일 수도 있겠죠. 지금 이제 전화기를 켜놓고 예, 야근도 있고요. 예, 저도 지금 야근 중입니다. 그렇죠? 야근 중인데 어쨌든 야근인데 이게 제작이 지금 불가능한 야근이면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거면은 오늘 뭔가 워크숍이 좀 불가능할 것 같으면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네 분이 지금 현재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직접 받아가지고 워크숍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좀 미리 얘기했으면 제가 이거 10 몇 분을 낭비를 안 하잖아요. 조금 시간이 아깝네. 자,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뭐 워크숍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서러운 이야기들은 어쨌든 제가 녹화한 거를 올려드리면 나중에 꼭 보시기 바래요. 요 서러운 부분이 예, 야근, 예, 그래서 이제 다 확인됐습니다. 다 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진도를 좀 그냥 나가고 여러분이 나중에 비디오 확인하는 식으로 좀 그냥 진행을 할게요. 현재 이제 7시 53분이고 8시 20분쯤에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약 30분 정도가 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있는가? 목차도 결국은 그러면 지금 목차 해놓은 것들은 있나요? 목차 해놓은 거라도 좀 보내줄 수 있으세요? 그거라도 할 수 있나 한번 보고 아니면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 야근 중이신 분들이 이제 많은데 목차를 해놓은 것이 있는가 아니면 문자로 목차도 작업 중입니다 등등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목차가 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목차 예전 거에서 멈춰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음, 목차 예, 작성 중인 분도 있고요. 어, 일단 워크숍 하기는 조금 이제 인원수 대비상 좀 안 좋은 것 같긴 하고요.
그래도 좀 제대로 목차 온 거 하나는 제가 지금 좀 보겠습니다. 일단 보고 제가 리뷰할 수 있는 건 좀 해드릴게요. 제목이 있고요. 음, 일단은 이제 전체 보기도 있었구나. 전체 보기로 해도 전체 보기를 하니까 더 기네요. 그 이제 가연씨 걸 제가 보고 있는데 약간 그 그러니까 계획도 계략도로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간중간에 그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방법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역별이나 뭐 장소별 그 구분이 있으며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어떤 것들을 인스톨 해야 되는가 본문 내용들이 이제 주로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도 교수님하고 약간 본문 위주로 좀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들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본문이라서 제가 뭐 이제 이거 본문도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쓰게 되면은 방금과 같이 소제목에 이제 그 두 갈씩으로 착착 걸려 있는지 그런 거를 제가 봐드릴 수는 있죠. 제가 지도 교수는 아니니까 다른 내용을 봐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많은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뼈대 정도는 지금 있고요. 그리고 어, 목적, 설계 방법, 운영 시스템, 현장 파악, 개선 방안 등을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지금은 좀 띄워져 있네요. 지금 어쨌든 이제 그 목차까지 정리가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본문 내용들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본문을 기술할지가 지금 그 약간의 이제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본문 적어도 본문 그러니까 한 챕터 3, 4, 5장 같은 것들이 요런 구성으로 되겠다고 목차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내용이면. 목차를 한번 좀 작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일단 방향이 본문을 위주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가연 씨의 경우는 뭐 서론 같은 경우에는 목차 수준의 정리만 일단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본문 쪽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제가 그 지도 교수님이랑 얘기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고 대신에 목차는 조금 나와 있어야 돼요. 목차 이야기를 해야 전체적인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은 목차로 분류되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덜 간 것 같습니다. 본문은 어쨌든 조금 더 지금 본문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 아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들을 이제 짜맞춰서 이 플로우 차트 같이 이게 흐름이 나오면 그 다음에 아마 챕터에 소제목들이 나올 거예요. 3장, 4장, 5장 정도의 소제목들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거꾸로 1장, 2장 또는 마지막 6장 같은 데에 적어도 소제목 정도의 이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목차 완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요거는 한 다음 주에까지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 분들은 이제 많이 진척이 없는 거는 같아서 일단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적은 다음 주에 하여튼 제목하고 목차하고 제목도 가제예요, 당연히. 그리고 목차도 가 목차죠. 그리고 서론도 당연히 가 상태가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논문을 계속 쓰려고 한다라는 방향성이 충분히 보이는 정도의 뼈가 되면 각 지도 교수님한테 이제 제가 거둔 거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건창 교수님이랑 인수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진도를 나갔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전해드릴 거라서 뭐 워크숍만 했다 이러면 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문건창 교수님 스타일은 이제 이런 워크숍이 굳이 왜 필요한가? 본문을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시는 편이라. 근데 저는 이런 걸 좀 짚고 넘어가면 분명히 좀 도움이 되거나 막힐 때 이렇게 그 어떤 문법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했는데 교수님들마다 사실은 조금 생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제 방식이 뭐 항상 맞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주장하는 방식대로 어쨌든 제 수업이라서 제가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음을 조금 양해 또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뭘 할까요? 신호 처리는 재미가 없는데 여러분들 중에 신호 처리를 졸업할 사람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할 거를 미리 좀 땡겨서 하기는 해야겠네요.
전자회로 졸업 프로젝트 논문, 사 논문 지도. 요거, 하나가 또 왔네요. 급하게 쓴 걸 한번 또 보겠습니다.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이 있고요. 음, 그러니까 건희 씨 걸 제가 읽고 있는데, 음, 아까 아마 이제 집에 가고 계실 때 제가 이야기했던 거기는 합니다만은, 요거는 그냥 뭐, 잠깐 쉐어를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얘기 나왔던 그거여서. 요게 이제 아주 그냥 정말 귀가하자마자 쓰신 거예요. 진짜로 초치기로 이제 하신 건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제가 이제 요 헤드 타이틀을 위주로 본다고 했는데, 백화점은 복합 체험 공간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고객 동선이 복잡해지면, 뭔가 굉장히 나쁜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겠죠. 나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안전 방송이라든가 뭐 정관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게 된다라는 연구의 배경을 여기다 이제 설명을 하신 거고. 그리고 요거는 더더군다나 그쵸? 화재 같은 게 난다면 그러니까 부연이죠. 여기 앞쪽에 이제 아마 합쳐질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 그래서 앰플을 뭐 분산화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설정은 맞아요. 맞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첫 문장이 굉장히 핵심 문장들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약간 구식이긴 합니다. 구형인데 백화점은 일반적으로 이래라고 이렇게 뿌리고 그런데 백화점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다. 이렇게 이제 그 조금 미괄식적으로 뒤쪽에 되게 중요한 말들이 나와요. 이것도 뒤쪽으로 보시면 뒤쪽이 훨씬 중요합니다. 보면 어, 그렇죠. 요런 뒤쪽에 있는 말들이 더 핵심 말들이 이제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뭔가 좀 중요한 말들을 쓰면 더 좋겠다. 물론 지금 이게 완결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제 요거를 더 연구를 하시다 보면 이게 이제 완결체로 나오고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 중요한 부분이 앞쪽에 쫙 들어가겠죠. 요거는 맨 앞줄은 임팩트가 좀 없는 글이 아닌가. 백화점이 복합 체험 공간이다 정도의 선언은 어, 그러니까 이 글을 막 읽는 첫 줄의 어떤 느낌은 아닌 거죠. 보통 뭐 소설 같은 데 보면 첫 줄에 되게 임팩트 있는 거 많잖아요. 뭐 29, 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렇게 뭐 화두를 던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앞쪽에 굉장히 센 정리된 것들이 좀 들어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뭐 괜찮지만 여기 붙으니까 이제 넘어간 거고 요거는 깔끔하게 잘 들어왔죠. 요런 어떤 깔끔한 글들이 앞쪽에 들어오고 여기에 뭐 뒤에 게다가 뭐 등등등 이제 더 이게 쓰게 되는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서 일단 구성은 좋습니다. 요 한 문단 정도의 지금 모양입니다. 여기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계속 발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내용이야 계속 채우면 되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거랑 이제 같은 내용이라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자. 제가 했던 거 중에 어, 몇 주차 있지? 이걸로 한번 해볼까? 이거 말고 이걸로 해봐야겠다.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요거 같다. 이거. 하나, 이것도 아니고. 아, 요거네요. 제가 이제 영어 자료밖에 없어서 좀 괴로우실 텐데 차라리 번역을 할까? 잠깐만요. 그럼 요거를 PDF니까 한번 번역을 하겠습니다.
구글 번역, 이렇게 안 쳐질까요? 구글 번역, 제 논문을, 일단 이게 뭐 영어인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번역을 해서, 다큐먼트, 드랍, 트랜슬레이트, 그리고서 제가 화면 공유를 할게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으니까, 이런 번역을 지금 여기에 해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받아서 요거를 열면은, 되게 이상하게 보이네요. 좀 어색한데, 어색하지만 어쨌든 이걸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구글이 번역한 논문이에요. 어차피 이제 순서만 보면 되니까 제가 옛날에 썼던 건데 주거용 건물 벽과 저주파 음향 전송에 대한 유한 요소 모델 비교 제 이름이 있고요. 추상적인 이 앱스트랙트입니다. 앱스트랙트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소개 이게 이제 인트로덕션이에요. 소개 인트로덕션. 원문이랑 동시에 보면은 원문 원문은 여기 있네요. 좀 줄여야겠다. 원문을 이쪽으로 줄여 놓고요. 그러면 좀 말이 되겠네.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 놓으면,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동시에 보이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인트로덕션 조금만 줄이자. 이렇게 인트로덕션. 그래서 소개가 돼 있어요. 소개가 이게 뭐 띄어쓰기가 좀 되게 이상하게 됐는데 폰트도 좀 이상하고요. 그냥 감안해서 보시고요. 어, 요거 왼쪽 거 없애면 안 되나? 일단 뭐 그냥 보겠습니다. 주거용 건물을 조금 더 띄우자. 이거를 160만 할게요. 네. 주거용 건물을 통한 공기 전달 분석은 되게 희한하네. 은 건물 외관의 각 요소가 소리를 얼마나 잘 차단하는지 평가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선언이죠. 주거용 건물 할 때는 그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용되었는가. Analysis of Airborne Sound Transmission은 아주 잘 사용되었다. 뭘 하는데? 레이팅 하는데. 건물 벽의 벽면의 사운드 블럭을 평가하는데 아주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실제 계산하는 이야기들이 뒤에 이제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게 이제 제 첫 번째 줄이고요. 두 번째 줄은 어떤 다른 사람을 인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트랜스미션 로스라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평가하는지 정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거를 사실은 벤치마킹해서 내가 요걸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교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요 사람은 전송 손실, 그 트랜스미션 로스 자체를 건물 벽에 주파수에 따른 방음값을 그냥 대입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는데 요거는 단일 건물 요소, 그러니까 싱글 벽만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으로 중점을 둬가지고 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그거 이상의 거를 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파이널 엘레먼 모델링은 이제 널리 알려진 방법인데 이 방식을 통해서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한 요소 모델링은 그 구조 응답이랑 유체 응답을 동시에 모델링 하는데 사실 널리 활용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 진동 응답만 하는 것보다 그럼 이 방법을 쓰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 서론이에요. 이제 서론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 거를 설명할 때도 서론 부분을 봤죠. 그러니까 큰 도막이 있죠. 이게 제 일반 그 배경 지식이고 뭔가 건물 측정하는 데 배경 지식이고 이게 문제점 같은 거지. 소위 말해서 일반적으로 접근했을 때의 한계 같은 걸 설명한 거죠. 다른 어떤 사람 이름을 써서 나는 이걸 해서 개선하겠다. 지금 다 문법은 되게 똑같죠? 뭘 펴도 문법 자체는 다 그렇습니다. 일반 얘기를 하고 나는 여기에 한계를 이렇게 느꼈고 나는 이걸 이렇게 극복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거는 완전 신호 처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는 이제 그 모델링을 좀 했기 때문에 그 스트럭처 그 구조체의 이제 모델링을 좀 했던 거고요. 와, 이게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구조체의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체의 여러 가지 물성 정보를 사실은 빼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실제 나무 모델을 이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성 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예를 들어서 습도가 어느 퍼센트로 정해져 있는지는 지역의 어디에 있는 구조물인지에 따라서도 장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라는 이제 설명들이 이쪽 저쪽에 이제 있을 거예요. 게다가 미국도 한 7개 정도로 지배 구조가 다른 전반적인 큰 사이즈가 있는데 제가 했던 캘리포니아 정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값들을 이용해서 이제 했는지가 이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lso 월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여기에 몇 번 어떤 친구가 있냐면은 라밀리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했던 방식으로 벽 자체가 실제로 어떤 두께가 있고 그 안에 되게 복잡한 구조체가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니고 그냥 뭐 이런 종이 같은 거죠. 이런 종이 하나, 벽 하나 이렇게 그냥 계산한 겁니다. 물론 얘는 두껍지. 두껍게 이렇게 계산을 한 건데 나는 이제 이렇게 친 게 아니고 이 안에는 이렇게 뭐 스터드 같은 막대기도 있고 그 안에 뭐 솜도 넣고 그다음에 반대쪽은 또 종이로 막고 이런 어떤 디테일한 패턴을 하기 때문에 제 이름은 디테일드된 아이소벽이다. 이쪽은 이제 올소트로피칼한 월이다. 그걸로 했을 때 값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모델링을 할 때는 유한요소 모델에 어떤 그 엘레먼트를 썼는지에 따라 실제 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엘레먼트를 썼는지를 다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C 바라든가 C 부시라든가 이런 엘레먼트들 이름이 있어요. 다 C로 시작하는 이름들이 있는데 그런 C로 시작되는 이름들 중에 내가 쓴 거는 뭐 요거다, 내가 쓴 건 요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벽의 특징은 동적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흔들릴 때, 위에서 뭐 눌러서 흔들릴 때 같은 것 때문에 실제로 엄청난 방정식이 필요하다. 근사적인 방정식을 썼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계산법이 존재를 한다. 이거 뭐 글자 다 깨졌죠. 그렇지만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거 오랜만에 보네, 진짜. 아이겐 프리퀀시 같은 걸로 이제 그 노멀 모드,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주파수에서 건물이 모드를 가지고 공진을 하는지를 구조적으로 이제 빼내는 수식이 되고요. 오랜만이네요, 하여튼. 요런 그 모달 라인을 빼는 어떤 공식들 같은 것들이 좀 써 있습니다. 이제 벽체를 지면은 그냥 한 장짜리 벽은 이렇게 되는데 한 장짜리 벽이 아니고 실제로 그 가운데 스터드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판때기가 있고 이 판때기 양쪽 사이에는 또 다른 판때기가 붙는 그런 식으로 모델링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값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했던 어떤 값의 노멀 모드 계산법, 그 다음에 제가 나스트란을 써서 했던 계산법,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어프록시메이션, 그러니까 대략의 값을 추측하는 건데 이 대략의 값으로 추측하면은 요런 값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대략의 값으로 추측한 거하고 이 사람이 계산한 거에 비해서 이제 제 값이 약간 후반 모드들은 좀 가깝고 앞에 부분은 조금 과도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기준은 요 까만 네모, 요 친구의 값을 잘 따라가는 게 일단 그 좀 뭐랄까 좀 이상적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상적인 것보다는 좀 이제 FEM 모델을 하게 되면 약간 이쪽으로 약간 위로 오버 에스티메이션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모드 자체를 계속 이제 추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어떤 값이 나왔다. 여기서 이제 결론을 뭐 내려요. 내려가지고 이게 잘 됐네, 어쨌네 하고 돈은 어디서 받았네. 다른 저자 계속 언급했던 사람도 사실은 같은 섹션에서 일했다라는 것도 이제 나오고 뭐 조지아텍에 가서 실험한 얘기도 조금 이제 나오고 레퍼런스는 이제 여기서는 레퍼런스를 많이 쓰진 않았는데 원래는 이거보다는 더 레퍼런스가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때는 이게 페이지 수가 아마 뭐 제한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에. 그래서 6페이지로 원래 썼습니다. 목표가. 그래서 246으로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삽입을 하면서 이게 장수가 늘어가지고 이걸 레퍼런스를 적게 쓰기로 했다가 장수가 느는 바람에 이렇게 된. 누가 봐도 좀 약간 넘어간 느낌이죠. 약간 좀 계획이 망한 케이스입니다. 아니었으면 8장으로 하고 레퍼런스도 한 열 몇 개 달고
결론도 조금 더 쓸 수 있었는데 뭐 이제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거는 장수 안배를 실패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논문 자체의 구성 이제 품을 봤는데 실제 내용은 어, 실제 내용은 뭐 이런 거죠. 비행기가 날아가가지고 소리를 뿅 하고 쏘면은 어떤 벽을 맞고 소리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소리가 벽을 맞고 반사도 되고 통과도 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하게 돼서 안에 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 건물이 또 흔들리면서 영향을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건물의 진동 자체를 파악을 해가지고 안에 있는 공기와 건물 자체가 커플링해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보자 이런 거. 근데 고려할 점이 이제 워낙 많은데 저주파의 데이터는 측정을 해도 저게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측정 데이터에 마냥 의존할 수도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트랜지언트한 상황도 정확히 추측하기가 또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한계점을 여기다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게다가 요거도 이제 대단한 좀 그림인데 모찌를 어디다 했느냐에 따라서 이 모드 자체가 이렇게 다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모드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면은 건물 자체를 엄청나게 통제를 해가지고 건물을 짓지 않으면 정확한 모드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건물이 아니고 어떤 공산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전혀 지장 없이 알 수가 있는데 사람이 짓는 집 같은 거는 이렇게 정확도를 가지고 추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치 정도로밖에 접근을 할 수 없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측정할 수 있는 캐나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가지고 추정치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하고 싶은데 이 아이바나 칼크라는 추정치 계산의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어떤 판때기 같은 것들을 트랜스미션 로스를 어디 공간에 가가지고 실험실에서 측정해 온 데이터들을 입력해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한계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측정 데이터랑 실제로 코렉션도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저주파 쪽은 지금 정확도가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저주파를 그 정확도를 할 수 있는 모델이 참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쪽을 좀 드립하기 위해서는 파이널 엘레먼 모델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파이널 엘레먼 모델을 하는 프로그램이고 고밋은 아까처럼 캐나다 소프트웨어고 고밋은 그거가 아니고 이상적인 값을 계산하는 약간 단순화된 버전의 값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무한 비교를 하면서 점을 좀 맞춰보면 어떻겠느냐 약간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아까 논문에서도 발표했던 것처럼 올소트로픽 쉘의 모델을 FEML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냥 한 장짜리 종이로 된 거에 모델링을 한 다음에 걔랑도 비교하고 그 다음에 ADNR 같은 다른 외부 소프트웨어랑도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요 이론치 레일레이 프린시플을 또 계산을 해가지고 서로 계속 비교를 하다 보면은 저음 쪽이 좀 가까워질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주장을 제가 이제 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종이떼기, 그다음에 가운데 판때기가 있는 걸로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가운데 스터드가 있는 모양들을 계산하는 수식들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아까 우리 논문에 있던 그 수식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아까 논문대로 이렇게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 이제 또 다른 비교를 한 게 실제 병 모델을 이렇게 이제 돌려가지고 또 아까 비교를 하는 그런 것들도 이번엔 또 다른 소프트웨어가 추가돼서 비교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또 비교했더니 이렇게 전반적으로 메스로처럼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트랜스미션 로스가 급해지는 이런 리니어한 커브대로 그대로 이제 잘 따라가더라. 그러니까 이제 잘 맞춘 거 아닌가. 게다가 아이바나 칼크라는 캐나다 소프트웨어는 약간 업슛으로 위로 추측이 됐는데 실제 메스로를 해보면 아래쪽이 맞으니까 이제 우리께 좀 더 정확하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있고 아직 이제 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떤 조지아텍에서 짓는 실제 집에 가가지고 측정을 해보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측정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와서 결국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집을 짓긴 졌어요. 자꾸 여기다 막 마이크 넣고 해가지고 이 반무양실에서 측정을 다 했는데 그 플라이우드 같은 거를 좀 잘못돼가지고 센서가 제대로 동작 안 하는 좀 그런 희한한 결과가 나왔다. 여기만 해도 7개인데, 그쵸? 저쪽에는 그냥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제 요런 어떤 신호 처리라든가 제가 했던 연구 관련돼 가지고 뭔가 리뷰를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없어서 일단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혹시 사투리 시간이 남으면 또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나 뭐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딱히 없으시면은 오늘은 워크숍을 원래 하려고 했다가 좀 엉그러졌기 때문에 이 짜투리 시간에 꼭 활용을 해가지고 워크숍을 좀 잘 수행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중간중간에 관련된 결과가 있으시면은 카톡을 통해서 언제든지 좀 보내주시고 토요일 우리 얼굴 볼 때 같은 상황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조금 늦게 시작을 했지만 일단 끝은 뭐 20분에 맞춰서 끝내드리겠어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마지막 요 화요일 마지막 수업 때 또 뵙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